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식재료는 바로 냉이입니다. 먹을 고기라고는 원래 없지만 봄 부뚜막의 냉이가 향기롭네. 국에 넣어 끓이면 아주 맛나고 밥이 더 먹혀 속도 든든하구려. 포도락기론 어찌 꼭 탈약뿐이랴. 달기는 엿보다 훨씬 낫네. 손님이 오거든 내 자랑하고 싶어라. 이게 바로 제일 가는 고량진미라고. 봄이 돼서 그런지 식탁에 냉이국이 자주 올라옵니다. 삼삼하게 된장을 풀어낸 냉이국은 맛도 좋고 속도 편합니다. 식감이 부드러운 냉이나물 무침도 별미죠. 냉이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 같습니다. 아니, 봄을 건강하게 지내라는 보약 같습니다. 냉이는 초기 한글 표기로 나이 혹은 낭이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투리로 나생이 혹은 나순개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제채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사방 곳곳에서 자란다고 해서 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긴 모양이 사방으로 가지런한 모양으로 자라서 붙여진 이름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에는 같다, 가지런하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이는 십자화과에 속한 냉이속 식물로 땅에 붙어서 옆으로 펼쳐서 자랍니다. 비슷한 모양의 식물로는 국화과인 쓴바귀, 민들레와 지친개 등이 있습니다. 한약적으로 보면 땅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지기를 품고 있어 진정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어혈을 제거하고 소염작용과 함께 간 해독에 좋다는 점입니다. 냉이의 약성은 따뜻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냉이는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간행된 서적에는 성질이 냉하다고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의사에는 성질이 따뜻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냉이는 오장을 보합니다. 식료본초에는 오장의 부족함을 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냉이국을 백세를 살게 한다고 해서 백세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갱자는 국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냉이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 B 등과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봄철 피로 해소에도 좋습니다. 냉이는 눈을 밝게 합니다. 본초 정화에는 냉이죽은 눈을 밝게 하고 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방하편에는 옛날 채서산이라는 사람은 글을 읽을 때 항상 냉이를 씹어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서에는 배고픔의 해결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굳이 냉이를 선택한 이유는 시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속 깊은 의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한약에서는 눈은 간과 상통합니다. 많은 한의사에서 냉이가 감기를 통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냉이는 콜린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도 좋습니다. 별초단방에는 냉이씨는 주로 감기가 막힌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고 또 어린 뿌리와 함께 쌀죽을 끓여 복용하면 피를 간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하는 데는 특히 냉이씨가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냉이씨는 눈을 밝게 하고 눈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오래 복용하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냉이씨를 제자 혹은 성명자라고 합니다. 성명자라는 이름을 보면 눈이 어두운 증상을 끊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특히 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본초에는 절명자라고 했는데 역시 절에도 끊다, 부러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냉이씨가 없다면 냉이 자체만으로도 줄기와 잎, 뿌리를 함께 죽으로 쑤어 먹어도 좋겠습니다. 일명 냉이죽인 제채죽입니다. 냉이는 눈병의 점안제로도 사용했습니다. 냉이 뿌리를 제채근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는 냉이 뿌리는 눈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갑자기 눈에 충혈이 생기고 아프면서 튀어나오려고 하면서 눈 아래 모래가 끼인 듯이 껄끄러운 증상에는 냉이 잎과 뿌리를 찧어낸 즙을 점안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약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냉이는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적백리에 주로 쓴다. 뿌리와 잎을 태운 채를 가루내어 미음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했습니다.
적백리란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혈변이나 점액변 등을 동반한 급성 설사를 말합니다. 일부 문헌에는 생강과 함께 달여 먹거나 꿀물에 타서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한약재 중에는 설사나 장출혈, 자궁출혈 등의 초 또는 초탄이라고 해서 태워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이를 태워서 재를 내지 않더라도 냉이는 그 자체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설사도 도움이 됩니다. 냉이는 과거 복용법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먼 옛날 냉이줄기는 등불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냉이 줄기 끝에 불을 붙여 등불 심지로 사용하는데 개미나 나방을 쫓을 수 있으므로 호생초라고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본에는 등불을 켜는 법으로 냉이대를 채취하여 응달에서 말려 등장을 만들면 모든 벌레가 영영 등잔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냉이꽃도 벌레를 쫓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종 손익에는 냉이꽃으로 침상 밑을 비비면 좀이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초강목에는 냉이꽃을 돗자리 아래에 두면 벌레를 물리친다. 또한 모기나 나방을 쫓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태우는 모기향은 온재료 식물로 국화과인 제춘국을 기피제로 주로 사용하는데 냉이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초기에 사가시집에 기록된 냉이를 찬미한 한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먹을 고기라고는 원래 없지만 봄 부뚜막의 냉이가 향기롭네. 국에 넣어 끓이면 아주 맛나고 밥이 더 먹혀 속도 든든하구려. 포도락기론 어찌 꼭 달약뿐이랴. 달기는 엿보다 훨씬 낫네. 손님이 오거든 내 자랑하고 싶어라. 이게 바로 제일 가는 고량진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조상들은 냉이만으로도 안빈 낙도를 즐겼습니다. 올 들녘의 냉이는 얼마나 빨리 싹을 틔웠을까요? 산림경제에는 매년 7가지 채소를 심었다가 이듬해 봄철 가장 먼저 나오는 채소로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합니다. 그중 냉이가 가장 먼저 나면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만약 냉이가 먼저 나왔다면 앞다퉈 캐 먹어봅시다. 우리 몸 또한 건강한 풍년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